자, 우리 1교시 했던 거 이어서 계속 진행을 한번 해봅시다. 자, 개념적인 거는 일단 쌤이 필요한 거 설명했고, 설명한 데까지는 역시 유형 문제 쭉 풀어가면서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우리 어디까지 했나? 네, 유형 8번째 거 할 차례죠? 자, 여기서부터 또 쭉쭉 보겠습니다. 자, 46번 문제부터 풀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역시 집합의 포함관계에 관한 문제고요. 46번 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 자, 집합 A라는 놈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집합 B는 X바 절대값 X가 A보다 작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A가 B의 부분집합이 되도록 하는 자연수 A의 최소값이야. 자, 집합 A는요, 모든 게 다 나와 있는 2차 부등식이고요. 여기는 A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걸 찾으라는 문제일 거야. 먼저 집합 A의 원소라는 놈이 이러한 2차 부등식이니까요. 이거는 인수분해 할 수 있죠. 우리 어떻게 인수분해 되나요? X 플러스 3, X 마이너스가 0보다 작거나 같아일 테니까 집합 A를 나타내는 놈을 수직선상에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3부터 어디까지? 2까지 등호 있으니까 마이너스 3 포함하고요. 2도 포함해서 요 범위가 바로 집합 A의 범위가 되겠네요. 근데 문제의 조건이 뭐냐면 A가 B의 부분집합이라고 했으니까 이 A에 있는 이 모든 원소가 집합 B에 들어있어야 되고, 따라서 집합 B는 어떤 모양이 될 거냐면 이러한 모양이 돼야 A의 원소를 모두 포함하겠죠. 그런데 X의 절대값이 A보다 작다라고 그랬으니까 따라서 X의 범위는 뭐가 돼야 되냐면 마이너스 A보다는 크고 A보다는 작다. 즉 이쪽에 누가 들어가야 되고 마이너스 A, 이쪽에 누가 들어가야 돼요? A가 돼야 되니까 온전히 포함하려면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3보다 작아야 되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3보다 작은 거니까 여기서 A는 3보다 크다가 될 거고요. 요 놈은 그 자체로 A는 2보다 크다가 될 거야. 양쪽을 모두 만족해야 되니까 결국 우리가 만족해야 되는 A의 범위는 뭐다? 3보다 크다일 거고요. 그 범위의 자연수 A 최소값 얼마가 돼야 돼요? 4가 되어야겠네요. 여기 등호 들어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등호 들어가면 안 되죠. 등호가 들어가 버리면 그때는 A에는 들어가고 B에는 원소가 안 들어가니까 부분집합이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는 등호 들어가지 않아야 돼요. 자, 이렇게 대소관계 부등식의 범위를 통해서 우리는 포함관계를 확인해 봤고요. 여기도 레벨 3 문제는 없으니까 또 쭉 넘어가자. 56번. 좋겠다. 문제 풀 거 많아서. 56번. 욕하지 말고요. 눈으로 욕한 거 다 봤어, 아니야? 56번. 자, 역시 또 두 개의 집합이 주어졌습니다. A라는 놈이요. 2A-8. 그 다음 마이너스 A 플러스 7, 그 다음 12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집합 B의 원소가요 A제곱 마이너스 4A 그리고 1, 4 이렇게 주어져 있네요. 이때 A와 B가 뭐래? 서로 상등이래. 서로 상등이라는 얘기는 모든 원소가 같을 때 우리는 상등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A에도 3개의 원소가 있고 B에도 3개의 원소가 있으니까 요 놈들이 서로 원소가 같아야 됩니다 라는 거예요. 같아야 됩니다. 자, 그럼 보세요. 2A-8 마이너스 A 플러스 10이고 A제곱 마이너스 A 1, 4면 여기에 있는 원소 중에 내가 확실히 아는 원소는 누구고? 10이고 요 원소 중에는 1, 4는 아는데 완전히 같으려면 결국 요 놈이 뭐가 돼야 된다는 뜻이야? 12가 되어야 됩니다 라는 이런 뜻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먼저
a제곱 마이너스 4a가 12입니다. 요 놈을 이용해서 a 값을 찾아봅시다. a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12는 0이 될 거고요. 요 놈을 풀어보면 a는 마이너스 2 또는 6이 되겠네요. 그런데 둘 다 답이 되는지는 확인해 봐야 되는 게 여기에도 a가 있으니까 이 만족할 때 상등인지를 확인해 봐야겠죠. 만약에 a가 마이너스 2면요. a가 마이너스 2면 그때 집합 a의 원소는 뭐가 될 거냐면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2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2면 5가 될 거고요. 아니다. 9가 될 거고요. 12가 되니까 이때는 a하고 b가 상등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이번에는 a가 6일 때 확인해 보면요. 스몰 a가 6일 때 집합 a는요. 6 집어넣으면 4, 6 집어넣으면 1, 그리고 12가 되니까 이때는 집합 p하고 상등이 되네요. 따라서 a 값은 얼마더라? 6이더라. 두 집합이 서로 상등이다. 모든 원소가 완전히 일치한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여기도 레벨 3는 없어요. 자, 62번. 자, 이건 또 째려보고 문제를 풀겠습니다. 집합 A는 X바, X는 20 이하의 5의 양의 배수. 자, 20 이하니까 20 포함하죠? 5의 양의 배수면 누구겠어? 5, 10, 15, 20. 이 정도 머릿속으로 그릴 수 있죠? 자, 확인합니다. 1번. NA는 5다. 뭐으로 보는 거야? A의 원소의 개수. A의 원소의 개수 몇 개야? 4개니까 틀렸죠? 원소가 2개인 A의 부분 집합은 5개이다. 이게 좀 무슨 얘기냐면요. 자, 지금 집합 A가 누구래요? 5, 10, 15, 20이래요. 50, 15, 20이랍니다. 자, 요 놈을 갖고 부분 집합을 만들 건데 어떤 집합을 만드는데? 원소가 2개인 부분 집합을 만들재요. 원소가 2개인 부분 집합을 만든대. 그 얘기는 뭐야? 이 4개의 원소 중에서 몇 개? 2개를 뽑아 오자라는 거죠. 4개의 원소 중에 2개를 뽑아오는 방법은 어떻게 돼요? 50, 55, 5, 20, 10, 15, 10, 20, 15, 20 이렇게 뽑아오는 거지. 이제 몇 가지 나옵니까 그러면? 6개 나오나요? 맞아요? 예, 6개 나옵니다.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면, 지금 여러분 그냥 봐두기만 하세요. 어떻게 표현하면 원소 4개 중에서 2개를 뽑아온다. 이런 얘기가 되고요. 요거를 계산하는 방법은 4니까 4부터 2개를 곱하고 밑에는 2로 나눠줘. 4부터 숫자 2개. 4부터 1씩 줄여서 숫자 2개 곱하고 2로 나눕니다. 6. 이런 것들을 여러분 특강 시간에 배우게 된다고. 그러니까 알아두면 더 빨리 풀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안 되니까. 자, 우리는 어떻게 찾아봐야죠. 50. 굳이 찾자면 50, 5, 15, 5, 20, 10, 15, 10, 20, 15, 20 이렇게 찾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몇 개? 6개가 돼야 되네요. 집합 10, 15, 20은 집합 A의 진부분 집합이다. 맞습니까? 진부분 집합은 뭐라고 그랬어? 자기 자신과 같은 걸 제외한 부분 집합이라고 얘기했죠? 따라서 5가 50, 15, 20이 집합 A니까 자기 자신은 아니죠. 5가 없으니까 따라서 진부분 집합인 거 맞습니다. 맞아요. 자, 4번, 5번도 확인해 볼 건데 4번은 뭐냐면 5를 원소로 갖는 부분 집합이래요. 자, 5를 원소로 갖는다고 그랬으니까 요 놈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더라. 원래 부분 집합의 개수는 몇 개여야 되는데 2에 하나, 둘, 셋, 넷 몇 제곱? 4제곱이어야 되는데 특정한 원소 누구? 5라는 놈을 근데 누가냐가 아니라 몇 개냐가 중요하지 5라는 원소 한 개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 집합의 개수. 그러면 이때는 2에 3제곱이니까 몇 개가 된다는 얘기야? 8개가 돼야 됩니다. 10을 원소로 갖는 A의 진부분 집합. 자, 이거는 무슨 뜻이냐? 일단 마찬가지로 10을 원소로 갖는 부분 집합의
개수 자체는 역시 위에 거하고 마찬가지가 몇 개겠어? 8개겠지. 그죠? 그런데 이 10을 원소로 갖는 집합 중에는 50, 15, 20도 들어있잖아. 50, 15, 20은 부분집합이긴 하지만 진부분집합은 아니죠? 따라서 10을 원소로 갖는 진부분집합의 개수는 이 8개 중에서 자기 자신 하나는 뺀 몇 개가 돼야 돼? 7개가 돼야 되죠. 7개가. 따라서 5번 틀렸고요. 옳은 것은 3번이 될 겁니다. 자, 잘 이해 안 되는 부분 질문하세요. 묵혀두지 말고. 선생님 여기 있는 내용 잘 이해 안 돼요 라는 부분 없어요? 다 됐어? 자, 그럼 넘어갑니다. 자, 여기 레벨 3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이야. 문제가 딱 한번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읽어보세요. 집합의 개념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그 집합의 원소들을 찾거나 하는 과정에서 복잡한 계산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어려워져요. 자, 66번 볼게요. 집합 U, 보통 우리 U는요, 나중에 이제 우리 얘기하겠지만 뭐 유니온 셋 이런 얘기합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할 거야. 집합 U는요, X 바. X는 3의 배수가 아닌 3의 배수가 아닌 30 이하의 자연수. 3의 배수가 아닌 30 이하의 자연수. 요놈의 부분집합. 요놈의 부분집합 A에 대해서 A의 원소의 개수가 4개이고요. A의 모든 원소의 합은 얼마래요? 100. A의 모든 원소의 합을 100이라고 합니다. A의 모든 원소를 작은 순서로 X1, X2, X3, X4 원소 4개라고 그랬으니까 4개의 원소가 있을 때, 자, 제일 작은 것을 X1, 2, 3, 4인데 계산은 이거부터 하래. 큰 거부터. 제일 큰 거 빼기, 그 다음 큰 거 더하기, 뺀 거. 요 값을 요거에 뭐를 구하래? 최대값을 구하셔. 아우 복잡하다. 그러니까 이런 식이야. 집합에서 어려움. 도대체 문제 자체가 그래 해석은 된다고 치자. 뭘 물어보는지를 모르겠죠? 자, 일단 봅시다. 문제의 마지막 의미부터 살펴볼게요. 요 놈의 합이 최대값을 구하라고 그랬는데 요 놈이 결국 어떤 놈이냐면 X4와 X2를 더한 거에서 X3와 X1을 더한 거를 빼라는 뜻이겠죠. 근데 지금 문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요 원소 4개의 합이 얼마랬어? 100.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X1과 X2와 X3와 X4를 더한 게 얼마란 얘기야? 100이 될 거다라는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여기까지는 의미 됐습니까? 자, 그러면 X1, 2, 3, 4가 100이니까 여기다가 순서대로 써볼까요? X4 순서만 바꿀게. X2 더하기 X3 X1 이 값은 얼마라고 그랬어? 100. 이 값은 100이래요. 무슨 100이래. 자, 이제 우리 하나씩 들여다봅시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수식 계산이 아니라 우리 논리적인 생각을 좀 해줘야 돼요. 우리가 보세요. 요거를 더해서 얼마가 나오는데 100이 나오는데 4개를 더해서 100이 나오는데 제일 큰 수에서 그 다음 수를 빼고 그 다음 수는 다시 더하고 그 다음 수는 뺀대요. 그렇다면 이런 얘기일 거잖아. 가급적 빼는 거는 어떨수록 좋은 거고, 우리 최대값 찾아라 했으니까 작을수록 좋은 거고, 더하는 수는 가급적이면 큰 수가 좋겠죠. 맞습니까? 그런데 무조건 또 크면 문제가 있는 게 어차피 X2는 X3보다는 어때야 돼요? 작아야 되는 거잖아. 자, 그럼 보세요. 되도록 크고 되도록 작고 되도록 크고 되도록 작으려면, 자, 논리적인 사고입니다. X3와 X2의 차가 어떨수록? 차가 작을수록 좋겠지. 빼는 거는 최대한 작고 더하는 건 최대한 크면 좋겠죠.
이해됩니까?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 얘와 얘가 되도록이면 차가 작을수록 좋은데 자연수입니다. 자연수예요. 그러면 우리는 요 차가 얼마다? 1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자. 차가 1이다. 차가 1이다. 자, 그럼 보세요. 차가 1이니까 요 두 놈을 계산하면 얼마야? 1이야 1. 그 다음 얘와 얘는 되도록 클수록 좋고 되도록 작을수록 좋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자, 그럼 이제 보자. 30 이하의 자연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제일 큰 자연수는 누구야? 30이어야지. 근데 뭐래? 3의 배수는 아니어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30은 돼? 안 돼? 안 돼. 그죠? 그럼 제일 큰 수는 누구여야 돼? 29. 그럼 X사를 얼마로 놓을까? 29로 놓자고. 30이 안 돼요? 3의 배수가 아닌이라고 그랬잖아. 3의 배수가 아닌. 그 다음에 요 빼는 X1은 작으면 작을수록 좋죠? 그럼 제일 작은 자연수 누구로 놓을까? 1. 됐습니까? 자, 그러면 29하고 1이니까 일단 X1과 X4를 더한 놈은 얼마야? 30.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이 X2와 X3를 합해서는 얼마가 돼야 되니? 70. 근데 70이 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30 이하의 자연수 때 두 개 더해서 70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지? 자, 그럼 이제 바꿔야 된다는 얘기야. X1은 더 이상, X4는 더 이상 커질 수는 없죠? 그지? 그럼 얘네들은 X1은 아무리 작아도 어때야 된다는 얘기일까? 요 놈은 두 개를 더해서 아무리 커도 얼마 이상은 될 수 없다는 얘기일까? 얼마 이상은 될 수 없어요? 60 이상은 될 수가 없지. X4가 제일 큰데 그 다음 큰 수 두 개잖아. 그러면 나머지는 30보다 작은 수일 거 아니야 사실은. 그러니까 더해서 60보다 커질 수는 없잖아. 그죠? 그걸 생각하고 그러면 X4는 29로 고정해 놓고 X1 값들을 이제 조정해 보는 거야. X1 값을 조정을 해 보는 거야. 그러면 요노 두 개 더해서 아무리 커도 60도 안 되죠? 다시 얘가 29면 아무리 커도 28, 27, 원래 27도 안 돼. 왜? 3의 배수니까. 근데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야. 28, 27이니까 아무리 커도 55보다는 작아야 돼. 맞아요? 55보다 작아야 되니까 얘랑 얘 더해서는 뭐보다는? 45보다는 커야겠죠? 다시 잘 들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산수를 계산하는 게 논리적으로 생각해. 그래서 집합이 어렵다고 선생님이 얘기를 한 거야. 다시요. X4는 제일 클 때가 얼마라고? 29. 더 이상 클 수는 없잖아. 맞죠? 근데 그러면 X1은 작으면 작을수록 좋다고 그래서 얘를 1로 놔버리면 더해서 30인데 얘네 두 개를 더해서 그러면 얼마가 돼야 되니까? 70이 돼야 되니까 불가능하다고요. 얘네 두 개는 아무리 더해도 X4보다 작은 두 개의 자연수니까 아무리 커도 28, 27 다시 말하지만 27도 원래는 안 돼. 왜? 3의 배수니까. 내가 나중에 좀 따져볼 거야. 여하튼 아무리 커도 28, 27이란 말이야. 그럼 더하면 55죠? 즉 다시 말해서 이 두 놈은 아무리 더해도 55보다는 어때야 된다고? 작아야 된다고. 왜? 55도 안 되니까. 27이 안 되니까. 그렇잖아? 자, 그러면 55보다 작아야 되니까 X1과 X4를 더해서는 어때야 돼요? X1과 X4를 더한 거는 45보다 커야겠죠? 그래야 더해서 100이 될 테니까. 그럼 얘를 29로 놓는다면 X1은 가급적 최소가 좋잖아? 그럼 더해서 45보다 커야 되니까 46이라고 놓으면요. 요 놈이 뭐가 되면 되니? 17이 되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됐니? 자, 그러면 이제 얘 17이고 얘 29니까 더해서 얼마 됐어? 46이 됐어. 46이 됐어. 그러면 X2와 X3를 더해서는 얼마가 돼야 된다고? 얼마가 되면 돼요? 54가 돼야 되죠? 54가 돼야 되지? 그래, 둘의 차는 어떨수록 좋다고 그랬니? 작을수록 좋다고 그랬죠? 그러면 요 놈의 X3가 얼마고? 28이고 X2가 얼마면? 26이면 더해서 54가 되겠죠?
됐니? 자, 그러면 선생님 이럴 수도 있어요. 선생님 27은 안 되니까 26, 25 되면 안 되나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26, 25 되면 안 되나요? 26, 25 되면 안 되나요? 그래도 되긴 돼요. 대신에 요 차가 줄어들듯이 요 놈 더하면 51이니까 누가 커져야 돼? 얘가 커져야 되지? 얘가 커지면 어차피 빼는 수니까 마찬가지란 말이야. 뭔 말인지 돼요? 좀 이따 비교는 해볼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요거 계산해보자. x4 빼기 x1 얼마였어? 12. x3 마이너스고 x2 플러스입니다. 그럼 여기서 얼마 나오니? 마이너스 2. 맞죠? 그러면 결국은 얼마 돼야 그때는? 10. 근데 확인해 봐야 돼. 뭘 확인해 봐야 돼? 그럼 이렇게 될 때가 과연 마찬가지일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얘가 25, 26이야. 그러면 두 개 더해서 51이니까 요거 두 개 더해서 얼마 돼야 돼? 49 돼야 되죠? 49가 되려면 얘가 얼마가 돼야 됩니까? 20이 돼야 되죠? 맞지? 20이 돼야 되지? 그러면 이제는 얘 빼면 얼마 되고? 9 되죠? 요거는 여기서 마이너스 1 나오죠? 그럼 오히려 얼마가 돼버려? 8. 더 작아지잖아. 우린 뭐 찾는 건데? 최대값 찾는 건데. 자, 이건 그러니까 어떤 수식이 아니란 말이야. 논리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찾아줘야 돼요. 이거를 수식으로 억지로 찾는 방법도 없진 않는데 그렇게 하면 오히려 여러분 더 헷갈립니다. 못 찾아요. 문제마다 이런 수식 저런 수식 대응하면.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좀 찾는 연습해야 돼.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좀 어려워합니다. 이런 문제는. 자, 다음 부분집합의 개수에 대한 이야기예요. 67번으로 갑니다. 자, 67번 문제 볼게요. 집합 A가 자, 이렇게 주어져 있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은 0보다 작고요. x는 정수래요. 자, 그럼 집합 A는요, 요 범위를 만족하는 정수값들이란 얘기겠지. 자, 그럼 이럴 때는요, 집합 A를 한번 찾아볼까요? 요 부등식 풀어보면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다일 거고요. 그러면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다네요? 그놈을 만족하는 정수니까 누구부터? 마이너스 1, 0, 1, 2, 3. 사실은 이렇게 안 찾아도 돼. 왜? 요놈의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사실은 우리는 누구만 알면 되는 거야? A의 원소의 개수만 알면 되지. 원소의 개수 몇 개? 5개. 이거 어떻게 찾을 수 있어? 여기서 이거 뺀 다음에 둘 다 등호 없으니까 빼기 1을 더하면 정수개수 찾을 수 있죠? 그러면 요놈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어떻게 되더라? 2의 5제곱. 32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여기도 레벨 3 문제가 나올 텐데, 그게 아니라 심화 유형이 있구나. 자, 73번으로 넘어갑니다. 이미 선생님이 설명했습니다. 바로 갈게요. 73번. 자, 집합 A는요, 이렇게 돼 있어. X는 16의 양의 약수. X는 16의 양의 약수에 대해서 X는 A의 부분집합이고, X는 A와 같지 않는 X 중에서 1을 반드시 원소로 갖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라. 복잡하다. 자, 일단 이 문제에서 나중에 이게 응용되는 형태로도 나올 수 있으니까 선생님이 미리 얘기하는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거 부분집합 끼워줘. 따라서 양쪽에 모두 뭐가 나와야 돼? 집합이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X라는 놈의 정체도 뭐인 거야? 집합인 거야. 그러니까 개수를 물어볼 때 어떤 문제는 원소의 개수를 물어보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문제는 집합의 개수를 물어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요 놈은 부분집합 끼우니까 뭐를 물어보는 거야? 집합의 개수고 결국 우리가 배우는 집합의 개수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라고. 따라서 바로 뭐야? A의
부분집합을 물어보는 거야. A의 부분집합의 개수인데 A는 아니래. 상등은 아니래. 그럼 X가 A의 무슨 부분집합? 진부분집합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1, 2를 반드시 원소로 갖는데 그 얘기는 1, 2를 반드시 원소로 갖는 A의 부분집합의 개수를 물어보는 걸 거야. 자, 그럼 먼저 우리는 뭐부터 찾아야 되니? A의 원소의 개수 찾읍시다. 16의 양의 약수 뭐 있죠? 1, 2, 4, 8, 16 몇 개? 5개. 5개. 그러면 원래 부분집합의 개수는 뭐여야 될 텐데 2의 5제곱이어야 되는데 그 중에 누구는 반드시 원소로 갖는다고 그랬어? 1, 2. 근데 다시 말하자면 누구냐가 아니라 몇 개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몇 개를 반드시 포함한다고? 2개. 그럼 빼기 2. 반드시 포함하거나 제외시키는 건 원소의 개수 지수에서 빼주는 거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는 또 뭐를 찾아야 되니까? 진부분집합을 찾아야 되니까 전체 개수에서 빼기 1. 자, 여기 있는 마이너스 2가 의미하는 건 뭐야? 2개의 원소를 반드시 포함해야 된다는 거. 뒤에 마이너스 1은 뭐를 의미하는 거야? 진부분집합. 자기 자신은 제외하세요 라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요 놈은 2의 3제곱 빼기 1이니까 얼마? 7. 7. 자, 근데 봐봐. 선생님이 문제를 바꿀 거야. 문제를 바꿀 겁니다. 1, 2를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라고 그랬어. 1, 2를 포함하지 않는데 그럼 어디까지 똑같아? 여기까지 똑같지? 여기까지 똑같지? 그러면 진부분, 요 놈도 진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세요 하면 마이너스 1을 할까 안 할까? 잘 생각해 보세요. 자, 1, 2를 얘는 반드시 원소로 갖는다고 그랬어. 그럼 요 부분집합 8개를 만들었을 때는 1, 2가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들어있는 거 한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제외시키는 거는 선택권이 없기 때문에 제외시키는 거고 요거 만들었을 때는 1, 2가 들어있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진부분집합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1 뺐습니다. 근데 문제를 바꿔서 1, 2를 반드시 포함하는 게 아니라 1, 2를 포함하지 않는 제외시키는 부분집합을 만들으라고 그래. 그럼 그때도 선택권 없으니까 빼기 2는 똑같습니다. 그럼 요 놈도 진부분집합이면 마이너스 1을 해줄까요? 좀만 생각해봐. 마이너스 1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안 하죠. 왜? 요 놈은 포함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만든 부분집합에는 1, 2가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안 들어있으면 1, 2가 안 들어있으면 자기 자신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1, 2가 빠져있는데 될 수 없잖아. 그럼 그 자체가 이미 전부 진부분집합이라고. 그러니까 말이 약간 바뀜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진다는 거야. 다시 반드시 포함한다라고 할 때는요. 걔가 들어있으니까 자기 자신하고 같은 집합이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그때는 만들어져. 그러니까 진부분집합일 때 빼기 2를 해줘야 된다고. 오케이? 근데 1, 2를 제외시키는 부분집합이다라고 하면 1, 2가 없으니까 자기 자신하고 같은 게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안 만들어지잖아 그때는. 그러면 진부분집합 빼기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이 자체에 이미 1, 2는 없는 집합들이 만들어지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지훈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어쨌든 이 문제는 포함하는 거랬으니까 빼기 1에서 7이 답이 돼야 됩니다. 문제는 여기는 어려운 문제가 좀 있을 거야. 오우, 레벨 3가 2개나 있네. 아, 77번은 별로 어렵지 않네요. 자, 78번을 가겠습니다. 교육청 문제. 자, 집합 x는 x바 x는 10 이하의 자연수. x는 10 이하의 자연수. 자, 이게 막대 모양이라서 영어로 뭐 그냥 봐. 우리는 보통 이렇게 읽어져요. 자, 요거의 원소 n이란 놈이 보통 우리가 자연수를 나타낼 때 우리 n이 많이 등장하는데 아까 원소의 개수를 나타낼 때는 number
개수의 의미고요. 요 n은 내추럴 넘버, 자연수라는 뜻이야. 그래서 요 놈 중에 원소의 개수가 아니고 요 놈 중에 어떤 원소 n, 100 이하의 자연수, 10 이하의 자연수니까 1부터 10까지 자연수가 있겠지? 그 중에 어떤 놈을 얘기하는 거야. 그 중에 어떤 놈? 요 놈을 최소의 원소로 갖는 집합의 개수를 fn이라고 한다. 어떤 놈을 최소로 갖는 원소를 fn 때 무슨 얘기냐면, 자, 기억 보세요. 기억. F8은 4다라고 했으니까 요거를 갖고 의미를, 잠깐 일단 다 써놓고 나서 얘기할게요. 자, 이거 단순 무식하게 가겠습니다. 자, 문제의 의미가 뭐냐면 이거야. F8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자, 거꾸로 가보자. F8은 요 자리에 8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럼 뭐야? 8을 최소로 갖는 원소. 즉, 집합 안에 10 이하의 자연수를 적는데 F8은 뭐라고? 8이 가장 작은 원소라고. 8이 가장 작은 원소라고. 그럼 8을 가장 작은 원소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은 어떤 게 있겠어? 8 하나만 들어있던가, 8, 9 들어있던가, 8, 10 들어있던가, 8, 9, 10 들어있던가. 이거를 의미하는 거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이해됩니까? 네. 이렇게 될 거라고. 그러면 요렇게 만든 부분집합이 몇 개냐? 4개다. 그러니까 기억이 맞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근데 선생님이 이거를 이렇게는 안 찾을 거야. 무식하게 언제 이렇게 다 찾고 있어. 이건 여러분의 이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한 거고.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찾을 것이냐? 이렇게 찾는 거죠. 8이 최소의 원소니까 뭘로만 만들면 돼? 8 이상의 자연수. 8 이상의 자연수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인 거잖아. 그럼 8 이상, 1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8 이상의 자연수면 누구 있어요? 8, 9, 10. 몇 개니? 몇 개요? 8, 9, 10이면? 3개지, 3개. 그럼 저거 틀렸니? 아, 네. 3개야. 그런데, 보세요. 8이 최소 원소라면 8 이상의 자연수이면서 누구는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되는 거야? 8을 반드시 포함해야죠. 그래야 8이 최소 원소가 되잖아. 8 이상이라고 해서 8을 빼놓으면 8이 최소의 원소가 될 수는 없을 거잖아. 이해됩니까? 그러면 원래는 2에 얼마에서 3제곱에서 8, 한 개를 반드시 포함하니까 그래서 몇 개? 4개. 이렇게 될 거라고. 이해됐어요? 이런 식으로 우린 찾을 거다라는 얘기야. 오케이? 자, 그럼 갑니다. 니은은 볼게요. A하고 B가 있는데 A가 B보다 어떻대? 작대. 작으면 우리는 뭐야? 이상의 자연수를 찾는 거니까 작으면 이상의 A하고 B가 있는데 A가 B보다 작어? 그럼 A 이상의 자연수의 개수와 B 이상의 자연수 개수 중에서 누가 더 많겠어? A 이상의 자연수 개수가 더 많겠죠? 그러면 오히려 이 숫자는 작을수록 지수는 점점 더 어떻게 될까? 커질 거잖아. 그러니까 요게 아니라 어느 방향이 돼야 돼? 요 방향이 돼야 맞겠죠.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자, 그럼 이제부터 요거는 계산해 봅니다. 그럼 F1은 어떻게 돼? 1 이상의 자연수니까 이거 몇 개니? 10개. 그죠? 근데 거기서 누군 반드시 포함해야 돼? 1은 반드시 포함해야 되니까 2의 몇 제곱? 9제곱이겠죠. 이해됐습니까? 자, 다음. F3은 3 이상의 자연수니까 몇 개? 8개. 그 중에 하나는 빼야 되니까 2의 몇 제곱? 7제곱. 그 다음 마찬가지로 2의 요 놈은 5제곱. 요 놈은 2의 3제곱. 그리고 요 놈은 2의 1제곱. 이렇게 된다는 얘기겠네요. 그러니까 10에서 요 숫자들 빼주면 돼.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계산해 볼까요?
내가 해야 돼 이거? 512 더하기 2의 7제곱 얼마예요? 128인가요? 2의 5제곱은 30인가요? 2의 3제곱은 8이고요. 더하기 2 하면 맞니? 계산해 줄 사람? 모르겠다 나는. 기억은 맞고 니은은 틀리고 디귿은 아무도 산수를 안 해줘요. 맞는 것 같아? 자, 요거 더하면 540. 요거 더하면 10. 요거 더하면 10. 응? 640. 요거 더하면 10. 거기다가 32. 그러면 682. 네, 맞네요. 그러니까 니은은 틀렸죠? 그리고 기억 디귿이 맞는 거네요. (79번) 아 이거 다 하려고 했는데 내가 힘들어서 못하겠는데. 이거 지워도 되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문제들은 보면 뭔가를 계산한다기보다 이런 수학적 정수론이나 자연수의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찾을 수 있냐,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들이에요. 79번. 9번. 자, 이건 좀 별표를 좀 해놓자. x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는 0. b x바 x는 10의 양의 약수 a x b의 x의 개수. 자, 별표 해놨죠? 봅시다. 자, 요거 다 뭐를 나타내는 기호라고? 부분집합. 그럼 여기 나오는 놈들은 전부 뭐야? 집합. 그러니까 x도 뭐야? 집합. 집합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는 결국 뭐를 물어보는 거라고? 부분집합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라고. x의 개수를 물어봤는데 부분집합의 개수란 얘기는 x가 누군가의 부분집합이란 얘기죠? 누구의 부분집합인 거야 보니까 b의 부분집합의 개수야. 근데 조건이 있지. a가 x의 부분집합, 아까 선생님이 그래서 부분집합의 수학적 정의 얘기할 때 뭐라고 그랬어? 요런 부분집합이면 a의 모든 원소가 어디에도 있다? x에도 있다. 다시 말하면 이 x라는 놈이 어떤 놈이야? a의 모든 원소를 포함하는 b의 부분집합의 개수, 이걸 찾으라는 문제가 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되죠? 자, a의 원소 누구 있니? 5, 1, 마이너스니까 집합 a에는 1과 5라는 원소가 있습니다. 10의 양의 약수는 어떤 놈이죠? 1, 2, 5, 10. 요 놈의 부분집합의 개수니까 원래는 2의 몇 제곱? 4제곱이어야 되는데 누구는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요? 1, 5라는 몇 개? 2개는 반드시 들어가자. 이런 의미가 된다고요. 따라서 몇 개? 2의 제곱 4개. 이렇게 되겠네요. 자, 요런 형태의 어떤 집합의 원소를 모두 포함하는 누군가의 부분집합, 이렇게 2단계로 문제가 나오는 거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앞으로도 많이 보게 될 거예요. 기억하시고요. 여기도 레벨 3가 없다. 이제 전부 다 그런 문제인데 유형 17까지 있니? 힘내서 해보자. 몇 개 안 남았으니까 쌈박하게 합시다. 유형 4개만 하면 돼. 시간은 약 30분, 35분 정도 남았고요. 유형 4개니까. 자, 부지런히 합시다. 89. 자, 문제를 읽어볼게요. 집합 A는 X바 X는 20 미만의 3의 양의 배수. X는 20 미만 3의 양의 배수.
부분집합 중 보세요. 적어도 한 개의 짝수를 원소로 갖는다. 요 문제의 의미를 좀 명확히 알기 위해서 자, 처음이니까 집합 A의 원소를 다 한번 적어볼게요. 20 미만, 20은 안 들어갑니다. 3의 양의 배수니까 3, 6, 9, 12, 15, 18까지겠죠. 요게 집합 A인데 이거의 뭐야? 이거의 부분집합을 만들 거예요. 부분집합을 만드는데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데 적어도 한 개의 짝수를 원소로 갖는데 적어도 한 개의 짝수를 원소로 갖는데 자, 적어도 한 개의 짝수를 원소로 갖는다라고 얘기했어. 그 얘기는 여기 짝수가 누구 있니? 6, 12, 18. 그러면 적어도 한 개의 짝수를 원소로 갖는다는 얘기는 이 짝수 3개 중에 한 개가 들어가도 되고 2개가 들어가도 되고 3개가 들어가도 되는 거지. 그래서 문제를 한 개 들어갈 때, 2개 들어갈 때, 3개 들어갈 때 하면 졸라 복잡하겠지. 그래서 그렇게 안 하고요. 이렇게 적어도 하나라고 나와 있을 때는 우린 이렇게 풉니다. 어떻게 풀 거냐면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에서 뺄 거야. 뭘 뺄 거야? 적어도 한 개가 짝수라고 그랬으니까 짝수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짝수가 한 개도 없는 짝수가 없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빼주면 자 다시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일부러 요것과 거리를 맞추려고 했는데 짝수가 없는 부분집합이라는 건 뭘로만 이루어진 홀수로만 이루어진 부분집합을 빼면 전체 부분집합 중에서 홀수만 이루어진 부분집합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뭐야? 짝수가 누군가는 들어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도 하나 이런 말이 나왔을 때는 뭐라고 한다? 반대.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여사건이라고 얘기하죠. 집합의 개념에서는 뒤쪽에 여집합이라는 걸 배우게 될 거야. 여하튼 여사건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렇게 계산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그럼 문제가 굉장히 쉬워졌죠? 일단 원소의 개수가 지금 몇 개? 6개. 그러면 부분집합은 원래 몇 개? 2에 6제곱개. 자, 조심하세요. 얘를 뺀다는 게 아니라 부분집합의 개수 자체에 뺄 셈이야. 전체 부분집합 빼기. 홀수로만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누구? 3, 9, 15만 가지고서 뭐를 만들겠다? 부분집합을 만들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몇 개가 돼요? 2에 3제곱개.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3제곱개. 자, 그러면 요거는 2의 6제곱이면 얼마입니까? 64 빼기 얼마? 8. 그럼 몇 개가 돼요? 56개. 이렇게 만들어질 거로. 얘기하자. 나중에 응용 문제. 이 문제에서는 사실은 상관이 없는데 응용 문제에서는 고민해봐야 되는 내용이 하나 있어서 좀 추가 설명할게요. 여기서 여러분 생각할 때 뭔가 좀 의문 나는 점이 있어야 돼. 그래야 여러분 정상이에요. 이 적어도 한 개의 짝수를 원소로 갖는다 라고 했을 때 이렇게 구할 때 의문 나는 게 하나 있어야 정상이야. 물론 이 문제 답은 맞아. 근데 그거를 고려해야 되는 문제가 가끔 등장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얘기를 하는 거야. 자, 뭐냐면 적어도 한 개의 짝수를 원소로 갖는다는 얘기는 이 집합에는 원소가 최소 한 개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렇잖아. 짝수를 적어도 하나니까 짝수 하나만이라도 있어야 되잖아, 최소. 그러면 공집합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잖아, 안 된다. 근데 우리가 부분집합의 개수를 찾을 때는 누구까지 포함하는 거야? 공집합까지 포함하는 거잖아. 그럼 요 안에 누가 들어가 있어? 공집합 들어가 있잖아. 근데 공집합은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근데 이 문제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게, 자, 2의 3제곱은 뭘로 만든 거죠? 홀수로만 만든 거죠? 결국은 3, 9, 15라는 거를 가지고 만든 부분집합이죠? 근데 여기도 누가 들어가 있니? 여기도 공집합이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때는 어차피 여기도 공집합, 여기도 공집합 들어있으니까 그냥 빼도 상관이 없다고. 그런데 이런 문제 중에 요 빼야 되는 부분이 공집합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즉 공집합은 포함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빼기 1을 더해줘야 된다고. 공집합 때문에. 그럼 문제 의미에서 찾아야 돼요. 자, 당장 문제를 찾기는 조건이 까다로우니까 문제를 찾기는 지금 쉽지 않으니까 선생님 나중에 나오면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고자 하는 의미가 뭔지는 이해가 돼요? 다시 얘기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적어도 한 개의 짝수를 원소로 갖는다는 얘기는 이 집합 안에는 원소가 최소 몇 개는 있어야 된다. 한 개는 있어야 된다는 뜻이잖아. 그럼 공집합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2의 6제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원소를 갖는 얘의 집합의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6제곱에는 누구까지 들어있는 거야? 공집합까지 들어있는 거잖아. 공집합까지 들어있으면 우리가 만족하는 이 조건이 될 수 있어, 없어? 없어. 요 놈이 만약에 요 안에 공집합은 없고 다른 조건에 있는 부분 집합이라면 뺐을 때 아직 뭐가 남아있게 돼? 공집합 한 개가 남아있게 되잖아. 그럼 그때는 사실 1을 더 빼줘야 된다고. 근데 이 문제는 여기에 공집합 들어있지만 여기에도 뭐가 있어? 공집합의 개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요 경우 그냥 빼서 해결해도 되더라. 뭔 말인지 이해돼요? 자, 나중에 나오면 다시 한번 나중에 비슷한 문제 나오면 포함할게요. 자, 93번으로 갑니다. 자, 93번. 자, 또는 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입니다. 자, 문제 보세요. 집합 A가 3x-2 꼴이고 x는 7 이하의 자연수. 이렇게 돼 있고요. 요 놈의 부분 집합 중에서 1 또는 10을 원소로 갖는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그랬어. 1 또는 10을 원소로 갖는 부분 집합의 개수. 자, 봅시다. 1 또는 10을 원소로 갖는다. 선생님이 강조했던 거. 요 집합의 부분 집합은 요 집합의 원소는 x가 원소가 아니죠. 7 이하의 자연수가 원소가 아니라 얘가 원소인 거야. 그리고 그 x자리 요놈들을 집어넣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7 이하의 자연수니까 1부터 7까지 1 집어넣으면 1, 2 집어넣으면 4, 3 집어넣으면 7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한 원소고 x를 1부터 7까지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겠어? 요놈도 7개겠죠? 그죠? 7개일 겁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1 또는 10을 원소로 갖는 부분 집합의 개수. 자, 또는입니다. 또는의 의미를 생각해 볼 건데 그럼 얘는 이런 뜻일 거야. 1을 반드시 원소로 갖는 부분 집합. 그 다음 10을 반드시 원소로 갖는 부분 집합. 그런데 1을 반드시 원소로 갖는 부분 집합을 만들다 보면 누구도 들어갈 수 있어? 10도 들어갈 수 있죠. 마찬가지로 10을 원소로 갖는 부분 집합을 만들다 보면 1 들어갈 수 있죠. 즉 또는이라는 말은 이 안에 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야? 중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중복을 고려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 어떻게 푸는 거냐면 이렇게 푸는 거야. 2를 포함하는 부분 집합의 개수에다가 10을 포함하는 부분 집합의 개수를 더한 다음에 중복되는 놈은 몇 번 더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2번 더하게 되니까 한 번은 빼자. 뭐 1과 10을 2개를 모두 포함하는 부분 집합의 개수는 한 번 빼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원리 이해되겠어? 오케이? 무슨 얘기냐면 2를 포함하는 부분 집합이면 자, 나는 1을 포함해서 부분 집합 만들 거야. 막 만들다 보면 요 안에 누가 들어갈 수도 있어. 10이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1을 포함하는 부분 집합에는 1과 10이 모두 들어가 있는 놈이 포함된다고. 마찬가지로 반대로 이번에는 나는 자 10을 포함하는 부분 집합을 만들 거야 라고 만들다 보면
누가 들어갈 수 있어? 1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똑같은 놈이 몇 번 들어가게 된다고? 2번 들어가게 된다고. 그니까 뭐야? 2번 들어가니까 한 번은 두 번 다 빼면 안 되지. 한 번은 제외시켜줘야 되니까 1과 10을 모두 포함하는 부분집합을 한 번은 빼주겠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갑니다. 자, 1을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 2에 7제곱 빼기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 거 1 하나. 몇 제곱? 6제곱 더하기. 이 놈도 얼마 돼? 2에 6제곱 똑같겠죠? 빼기 1과 10을 모두 포함하니까 2에 7 빼기 2에서 몇 제곱? 5제곱 이렇게 된다고요. 그럼 요 놈은 128 빼기 32니까 얼마야? 96인가요? 96개가 되겠네. 자, 96번 별표. 겁나 많이 나오는 문제. 겁나 많이 나오는 문제. 저쪽 걸 지워야 되는데 이쪽 걸 지웠네? 이거 지워도 괜찮나요? 지우는 김에 다 지워버리자. 더 이상은 지우지 않겠어. 자, 96번. 자, 별표 3개. 그만큼 많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늘 얘기하자면 숫자가 똑같진 않겠지. 이런 의미, 이런 원리를 담은 게 많이 나온다는 얘기야. 집합 A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공집합이 아닌 집합 A의 개수는 공집합이 아닌 집합 A의 개수는 자, 집합 A의 모든 원소는 A의 원소는 모두 자연수여야 되고요. 자, 봅시다. 자, 원소가 자연수라는 건 알겠어? n이 A의 원소이면 10-n도 A의 원소이다.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항상 어떤 형태로 존재한다? 쌍의 형태로 존재한다는 얘기야. 어떤 자연수가 결정되면 어떤 놈도 10에서 그 놈을 뺀 것도 결정된다는 뜻이야. 자, n이 근데 뭐라고 그랬어? 자연수라고 그랬으니까 예를 들어 n이 1이야. 그러면 10-n이면 얼마겠어? 9겠죠? 그러면 1과 9는 항상 어떻게? 쌍으로 같이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쌍으로. 1만 있거나 9만 있을 수는 없다라는 얘기라고. 무슨 말인지 돼요? 역시 마찬가지로 2가 있으면 누가 같이 있어야 돼? 8이 같이 있어야 되고, 3이 있으려면 7이 같이 있어야 되고, 4가 있으려면 6이 같이 있어야 되는데 누구만? 5만 혼자서 존재할 수 있죠. 5만. 그 다음 9보다 큰 10 이상은 될 수 있을까 없을까? 보세요. 얘가 10이 돼버리면 10 빼기 10이니까 얼마 돼? 0인데 0은 자연수야 아니야? 아니니까 원소가 될 수 없지. 따라서 n이 10 이상의 자연수 될 수 없고 이렇게 이루어진다. 근데 다시 요 놈은 항상 어떻게? 짝꿍으로 같이 다닌다야. 근데 조심할 건 이만큼이 한 개의 원소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1과 9라는 두 개의 원소이긴 하지만 두 원소는 항상 손 붙잡고 같이 다닌다고. 커플이 안 헤어진다고. 아니, 가끔 헤어지기도 하나? 여하튼 요 놈은 같이 다닌다는 뜻이야. 같이 다닌다. 두 개지만 실제로는 원소가 몇 개야? 두 개지만 집합을 만들 땐 마치 몇 개처럼 한 개처럼 같이 작용을 한다라는 이런 뜻이라고. 이해가 돼요? 자, 그럼 요 놈들 가지고 우리는 뭐를 만들겠다고? 부분집합을 만들겠다라는 얘기라고. 부분집합을 만들겠다고. 그럼 부분집합을 만들면 원래는 원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의 원소를 가지고 부분집합을 만드는 거잖아, 원래는. 그렇지만 이 놈들은 뭐야? 항상 짝꿍으로 다니니까 얘네 둘의 선택이 얘 두 가지가 아니라 얘네가 묶어서 그냥 두 가지. 마치 뭐 원소 몇 개처럼? 한 개처럼.
한 개처럼 실제로는 2의 9제곱이 아니라 몇 제곱으로? 5제곱으로 부분집합이 만들어진다는 뜻이에요. 이해됩니까? 근데 2의 5제곱 안에는 누구도 들어있니? 공집합도 들어있습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2의 5제곱 안에는 공집합도 들어있는 거라고. 따라서 공집합이 아니니까 1 빼줘야 돼요. 4랑 6이랑 같이 다니는 거는 6이나 4랑 같이 다니는 거.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레벨 3가 있어요. 레벨 3. 자, 우리 또 뭔가 말이 깁니다. 자, 3줄 이상은 읽기 힘들어하는 여러분이지만 이 집합, 요 다음에 나오는 명제 이런 것은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것 많이 나와요. 논리 문제이기 때문에 책을 읽읍시다. 여러분 방학 같은데 책 좀 읽으세요. 핸드폰만 보지 말고 유튜브만 보지 말고 책 읽으랬더니 유튜브에서 뭐 책 읽어주는 사람 그런 거 하지 말고 여러분이 눈으로 읽는 습관 101번 봅니다. 자, 먼저 문제를 째려볼게요. 집합 U는 X바 X는 9 이하의 자연수의 부분집합 A는, 그러니까 U의 부분집합 A야. A는 U의 부분집합이라는 얘기예요. 읽어보자. M이 A의 원소이면 어떤 자연수의 M 9 이하의 자연수야. 그놈이 M제곱의 1의 자릿수와 N제곱의 1의 자릿수가 같아지는 M 말고 다른 N이 집합 A에 존재한다. 자, 밑에 예를 들었어. 예를 들어 2가 집합 A의 원소이면 2의 제곱의 1의 자릿수 얼마야? 4란 얘기지. 4. 자릿수와 8의 제곱. 8의 제곱이면 얼마야? 64. 그러면 4와 64의 1의 자리가 어때? 같지? 그러니까 2의 원소이면 8도 그 집합의 원소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자, 공집합이 아닌 A의 개수를 구하라 그랬어. 자, 한번 풀어볼까요? 101번. 자, 전체 집합 U가요. X바 X는 9 이하의 자연수. 9 이하의 자연수랍니다. 자, M이 A의 원소이면 M제곱의 1의 자리와 N제곱의 1의 자리가 같은 M하고는 다른 N도 A의 원소가 된다. N도 A의 원소가 된다. 이런 뜻이래요. 자, 그럼 뭐야? M이 결정되면 이 조건에 따른 N이 누군지를 찾아줘야겠지. 자, 그래서 요건 천천히 가세요. M이 먼저 M. M이 먼저 1일 때 볼까요? 1의 제곱이면 얼마야? 1. 그럼 9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제곱했을 때 뭐를 찾는 거야? 1의 자리가 1이 되는 놈을 찾자는 얘기야. 누구 있죠? 1의 자리가 1 되는 놈은 9밖에 없지 않니? 그럼 만족한 n값은 누가 되는 거야? 9. 그럼 1과 9는 쌍으로, 아까 문제처럼 쌍으로 같이 다닌다. 이런 뜻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자, 이번에는 m이 2일 때 2의 제곱 얼마야? 4. 그럼 제곱했을 때 1의 자리가 4 되는 놈 누구 있어요? 8밖에 없죠? 8밖에? 따라서 2와 8은 역시 짝꿍으로 같이 다니더라. m이 3일 때 제곱하면 얼마예요? 9죠? 그럼 제곱해서 1의 자리가 9가 되는 놈 누구 있어요? 7에 49. n은 얼마? 7. m이 4가 되면 4, 16. 제곱해서 1의 자리가 6이 되는 놈 누구 있어요?
6, 6, 6에 36. 맞죠? 또? 없어요? m이 5일 때 2, 5, 25 제곱해서 25가 되는, 제곱해서 1의 자리가 5 되는 놈은 없죠? 그럼 자연수 1부터 9까지 이제 다 썼네? 그럼 아까랑 똑같이 얘는 짝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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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만 솔로. 불쌍하다. 지금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 2에 몇 제곱? 5제곱. 어? M이라면 그러니까 M 혼자. 그러니까 N을 찾을 수가 없는 거지? 그럼 N은 없고 그냥 M만 존재하면 되는 거야. 그런 의미인 거예요. N은 없고 M만 하나만 존재한다는 뜻이야. 그럼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M 역시 A의 원소가 아니다라는 조건이 있어야지.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M하고 다른 누군가가 있으면 같이 넣고 아니면 혼자만 있어요 라는 뜻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지금 얘기한 거 쌤 들으니까 잠깐 고민이 되긴 한다. M이 집합 A의 원소이면 M제곱의 1의 자릿수와 N제곱의 1의 자릿수가 같아지는 M이 아닌 자연수 N이 집합 A에 존재한다. 그러면 N이 존재하지 않는다로 끝나야 돼요. 맞네요. N이 존재하지 않는다로 끝내야 되니까 그냥 5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공집합은 안 된다고 했으니까 빼기 1. 자, 요거는 우리 수업 다 끝나면 한번 우리 정답지 통해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일단은 요것도 5 혼자만 되면은 문맥상 수학적으로 문제는 없어 보여요. 역시 선생님이 착각하는 걸 수 있으니까 좀 이따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자, 부분집합의 원소의 합과 곱입니다. 별표. 요 마지막, 그러니까 집합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개념이 쉬우니까 문제가 요 따구로 나와서 어려워진다고. 그러니까 쉬운 문제보단 요런 문제들이 집합에서는 오히려 줄을 이뤄요. 그래서 문제가 어려워지는 거야. 시간이 별로 없네. 자, 102번 봅니다. 집합 A는요 1, 2, 3, 4, 5, 6까지의 원소로 이루어졌어요. 요 놈의 부분집합, 요 놈의 부분집합 X의 모든 원소의 합을 SX라 한다. 자, 1이 X의 원소이고 2가 X의 원소이고 3은 X의 원소가 아니랍니다. 이때 SX의 합을 구하라 그랬어. 자, 문제의 의미를 다시 살펴볼게요. 요 놈을 갖고 나는 부분집합을 만든단 말이야. 부분집합은 여러 가지로 만들 수 있겠지. 부분집합을 만드는데 어떡하래요? 1은 반드시 포함하고요. 2도 반드시 포함하고요. 3은 포함하지 말래요.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겠죠? 1, 2, 4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겠지. 이때 1과 2와 4를 더해. 그럼 얼마? 7. 요 놈을 SX라고 부르겠다고. 무슨 말인지 됩니까? 그런데 이런 XS가 하나만 나오는 건 아닐 거잖아. 부분집합을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요 값은 다 달라지겠죠? 그래서 그렇게 나올 수 있는 모든 SX를 다 더하래요. 그러니까 SX 하나만 구하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나오는 SX가 여러 개. 왜? 집합이 여러 개니까 합도 여러 개가 나오겠지. 그 나오는 여러 개들을 또 다 어떡하라? 더하라 라는 뜻인 거야. understand? 자, 그러면 자, 지금부터 그러면 모든 부분집합을 다 찾아보는 건 미친 짓이겠죠? 미친 짓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떡하느냐?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야. 나는 X, 즉 부분집합을 몇 개인가를 이렇게 찾았어. 몇 개인가를 이렇게 부분집합을 찾았어요. 이 조건을 만족하는 부분집합을 여기서 만들었단 말이야. 그럼 뭐해? 이거 다 더하고, 이거 다 더하고, 이거 다 더하고, 더하고, 더해서 이 값을 찾는 거지. 그치? 근데 이렇게 찾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찾는 방법도 있단 말이야. 어차피 1부터 6까지니까
1과 2는 반드시 포함할 거고 3은 포함하지 않은 상태에서 난 이렇게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 여러 개의 부분집합 안에 1이라는 놈은 어디 몇 군데 들어있는지, 즉 1의 개수는 요 안에 몇 개가 있는지를 찾아서 1은 요만큼 들어있네. 그 다음 2라는 놈은 또 몇 개 있는지 2는 요만큼 들어있네. 3은 안 되니까 4는 요만큼 들어있고요. 5는 뭐 요만큼 들어있고요. 그 다음 6은 뭐 이만큼 뭐랄까 하트? 그래 하트. 6은 요만큼 들어있어요 라고 해서 계산해도 결국은 이걸 다 더한 값하고 같아지겠지. 무슨 말 이해됩니까? 자, 이렇게 해서 난 풀겠다는 얘기야. 이렇게 해서 풀겠다. 자, 그러면 첫 번째 1이 몇 개인지는 어떻게 찾으면 되니? 1은 반드시 포함하고 자, 근데요 근데 1은 반드시 포함하고 누구는 포함하지 않아야 된다고? 3은 포함하지 않으면서 2도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 거지. 자, 그럼 1을 반드시 포함하고 3을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 그러면 원래는 지금 원소 몇 개니? 하나, 셋, 넷, 다섯, 6개인데 6개 중에서 원소 몇 개 빼야 돼? 3개 빼줘야 되죠? 요 안에는 1이 무조건 들어있을 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마찬가지로 2도 마찬가지죠? 2도 역시 2의 6제곱 빼기 3이 될 거야.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달라집니다. 잘 생각해야 돼. 4는요, 잘 봐야 돼요. 4가 몇 개 들어있는지를 찾으려면 4가 반드시 들어있어야 되는 거잖아. 근데 4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 누구도 들어있어야 돼. 1, 2도 들어있어야 되잖아. 따라서 이때는 2의 6제곱 빼기 얼마가 돼야 돼요? 4. 왜? 4 들어있어야 되고 1 들어있어야 되고 2 들어있어야 되고 3은 안 들어있어야 되고니까. 자, 마찬가지로 5도 2의 6 빼기 4일 거고 6도 2의 6 빼기 4일 거고. 그러니까 요 세 개가 뒤에 곱하는 수가 같고 요 두 개가 뒤에 곱하는 수가 같아지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해보면 결국 정리를 하면 이런 꼴이란 얘기야. 1 더하기 2는 몇 개가 있고요? 2의 세제곱이 있고요. 그 다음 4, 5, 6은요 2의 제곱계가 있어요. 이런 뜻이 될 거다라는 얘기야. 계산해 볼까요? 38에 24 더하기 요거 얼마니? 15 곱하기 4니까 60 맞죠? 84 이렇게 되겠네요. 집합이 이따구로 나온다고. 이따구로. 그러니까 요런 유형들 수에 대한 분석 같은 게 돼야 돼요. 자, 이해 안 되는 부분 다시 질문. 그렇죠? 넘어갑니다. 여기 레벨 3 문제가 있을 건데, 자, 여기 레벨 3 문제는요, 한 문제만 풀고 마무리 할게요. 자, 108번 갑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집합 S가 1, 2, 2의 제곱, 2의 세제곱, 2의 4제곱에 서로 다른 부분집합을 각각 A, 1, 2, 3, 4 해서, 자, 요거 원소 지금 몇 개야? 원소 몇 개? 집합 S의 원소 5개. 그럼 부분집합도 몇 개 만들 수 있어? 2의 5제곱 32개, 그죠? 32개니까 A1부터 A32까지가 나온다는 얘기야. 원소가 2개 이상인 집합은 K개이다. 아이고 복잡하다. 자, 정리해볼게요. 집합 S가 1, 2, 2의 제곱, 2의 세제곱, 2의 4제곱 까지 주어져 있고, 요놈의 부분집합은 총 몇 개? A1부터 시작해서 A32까지 32개가 만들어지는데, 원소가 2개 이상인 집합, 원소가 2개 이상인 집합은 K개랍니다. 이 집합을 요번에는 A, I 이렇게 표현했어. AI. AI 중에 가장 큰 원소, 가장 큰 수를 MI라고 할 때 MI, M1, M2 해서 어디까지? MK까지. 자,
자, 문제 해석 자체가 헷갈리니까 자, 좀 빠르게 갈 테니까 잘 들으세요. 자, 집합 S는 지금 2의 거듭제곱꼴로 표현되어 있는 5개의 원소가 있습니다. 이름 굳이 얘기하자면 2의 0제곱을 뜻하는 걸 거야. 5개가 있어요. 그럼 원래 얘를 갖고 부분집합을 만들면 몇 개가 만들어져야 돼? 32개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죠? 근데 그 중에서 원소가 몇 개 이상? 2개 이상인 놈이래. 그러려면 이건 어떻게 될까? 전체 몇 개 중에서 32개에서 빼주면 되겠지. 뭘 빼줄 거야? 원소가 1개인 놈. 그리고 공집합. 원소가 1개인 집합은 몇 개겠어요? 어렵지 않잖아. 얘. 각각으로 맞는 거니까 몇 개? 5개. 그리고 누구도 빼야 돼? 공집합. 몇 개? 빼기 6. 그럼 몇 개예요? 26개. 자, K의 값은 일단 몇 개라고? 26개라고요. 26개입니다. 자, 그러니까 A, I 자리에 얼마 들었어? 26이 들어갈 수가 있어. 그리고 그 각각의 A라는 부분집합 중에서 여기 있는 원소들로 이루어지겠죠? 그 중에 가장 작은 원소를 누구라고 한대? MI. 가장 작은 원소를 MI라고 표현하겠대. 그러면 지금 집합이 몇 개니까? 26개니까 요 놈도 몇 개가 나와? 26개가 나오겠지. 각각의 집합에서 제일 작은 거니까. 그랬을 때 그 제일 작은 원소만 더하래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선생님이 좀 빨리 얘기할게요. 그럼 결론적으로 이거야. 자, 지금 원소가 5개 있습니다. 근데 최소 원소는 몇 개 있어야 된다고? 2개. 그러면 제일 큰 쪽에서 2개가 좀, 얘 2개는 무조건 들어있어야 되지. 그러면 요 놈을 갖고 부분집합을 만들면 제일 작은 원소는 2의 3제곱이 작은 원소지.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2의 4제곱은 이 M값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놈이 있다? 없다? 없다. 얘가 제일 작을 수는 없다고. 왜? 최소 2개면 요 놈 말고 다른 놈 무조건 얘보다는 작을 테니까. 일단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놈들은 결국 어떤 놈들끼리 더한 거야? 1이나 2나 2의 제곱이나 2의 세제곱 중에 누군가를 더한 거죠. 몇 개를 가져와서 26개로. 그 얘긴즉슨 요 놈은 결국은 뭐냐면 이거야. 1이 가장 작은 원소인 부분집합이 몇 개인지, 2가 가장 작은 부분집합이 몇 개인지, 2의 제곱이 가장 작은 게 몇 개인지, 2의 세제곱이 가장 작은 게 몇 개인지를 찾아주면 될 거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부분집합에서 M값을 뽑아올 때는 2를 뽑아올 테니까, 요 놈에서는 2를 뽑아올 테니까. 자, 그러면 1이 최소 원소가 되려면 뭐야? 2를 반드시 포함하면 되는 거죠. 맞지? 2를 반드시 포함해야 됩니다. 2를 반드시 포함해야 되니까 2를 반드시 포함하는 건 2의 몇 제곱? 2의 몇 제곱? 4제곱이어야 되죠? 원래는 5제곱에서 1 빼니까. 그치? 그런데 원소가 최소 몇 개 해야 된다고 그랬어? 2개. 그러면 뭐랑 뭐는 빼야 돼? 1 하나로 되어 있는 거 빼야 되고, 공집합 빼야 되고. 따라서 이거 몇 개? 빼기 2. 빼기 1. 왜 빼기 2가 안 될까? 왜 빼기 2가 아닐까? 왜 공집합은 안 뺄까? 1은 무조건 포함되어 있으니까 공집합은 나올 수가 없죠. 자, 그 다음 2가 최소 원소가 되려면 2가 당연히 들어있어야 되지. 그리고 누구는 들어있으면 안 돼. 누구 들어있으면 안 되니? 1은 들어있으면 안 되죠. 왜? 1이 들어있으면 1이 최소 원소가 되지 2가 최소 원소가 되지는 않잖아. 따라서 이때는 2의 몇 제곱? 세제곱에서도 역시 자기 자신만 들어있는 거 빼줘야 되죠. 마찬가지로 요 놈은 그럼 뭐야? 요 놈은 들어있고 1, 2는 안 들어있어야 되죠? 그럼 2의 몇 제곱? 제곱 빼기 1. 그리고 요 놈은 그럼 뭐가 돼? 2 빼기 1. 이렇게 될 거란 얘기야. 그래서 결국 이 값은요, 1이 몇 개 있고 15개. 최소 원소를 가져오는 거니까 요 놈은 2가 몇 개? 7개. 그 다음 요 놈은요, 어디 갔어? 요 놈은요, 2의 제곱이 몇 개? 3개. 그 다음 2의 세제곱은 몇 개? 1개. 이렇게 될 거다라는 얘기야. 자, 이 계산은 여러분들이 해보셔요. 얘가 최소 원소의 개수가 이만큼이니까 이 안에는 요 놈이 요만큼 개수만큼, 요 놈이 요 안에는 요만큼의 개수만큼이 들어있다는 뜻이 되는 거잖아. 네.
가장 큰 다음 시간에 할게요. 왜 이제 얘기해? 근데 원리는 똑같아요. 원리는 똑같고 뭐만 바꾸면 될까? 요거만 뒤집어주면 돼요. 근데 2의 4제곱 들어가니까 좀 달라. 다음 시간에 할게요.